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기호보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막판 테스트 빈칸 채우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시작할게요. 체위 변경은 누워있는 대상자는 몇 시간마다? 2시간마다죠? 의자, 앉아있는 대상자는 1시간마다 변경합니다. 보행기, 지팡이, 팔꿈치의 각도는요? 30도죠. 침대에서 휠체어 될 때, 이동변기 될 때 각도는요? 30도에서 45도 정도로 한다는 거. 면도날의 얼굴 45도죠. 칫솔질 각도 역시 45도예요. 통목욕 시 탕에는 몇 분 있죠? 5분만 있습니다. 전체 목욕 시간은 20-30분이다. 탕 속에만 5분 있는다. 방문 목욕은 몇 분 이상 해야지 서비스 신청되죠? 40분 이상이에요. 인지 지원 서비스 인육 60분 이상 해야 된다. 치매 대상자 인지 지원 서비스 1시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서 지원, 가사 지원, 집안일하고 이런 거 60분 이하로 해야 됩니다. 또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은 몇 대 몇이죠? 30대 2입니다. 가슴 압박 1분에 몇 회죠? 1초에 2번 누르라고 했어요. 1분은 60초. 그러면 120회는 알겠어. 100에서 120회. 가슴 압박의 깊이는요. 5cm가 적당하고요. 6cm를 넘기지 않습니다. 휠체어 타이어 공기압 적당한 거 몇 cm였어요? 눌렀을 때 0.5cm 들어가는 거. 어디로 눌렀습니까? 손톱이요? 아니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0.5cm 들어간다 했어요. 위치. 소변 주머니는요. 방광보다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방광보다 아래에 있는 유일한 것이 소변 주머니라고 했어요. 보통 영양액, 수액, 그리고 지금 피가 나고 있다 하면은 이 피나는 부위를 심장보다 위로 놓는데 오줌만, 소변만 내 몸보다 아래에 놓는다는 거. 지팡이 위치, 건강한 손으로 잡나요? 아픈 손으로 잡나요? 아픈 손, 마비된 쪽으로는요. 연필도 못 잡아요. 그래서 건강한 쪽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위치는요. 새끼 발가락 앞 옆에 15cm에 놓습니다. 여러분이 그림 보시면요. 이 15cm 보이시죠? 새끼 발가락 요쯤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팡이를 놓는 거예요. 경관 영양, 콧줄로 밥 먹는 거죠. 1분에 몇 cc, 몇 미리 이하죠? 50cc, 50ml 이하입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설사하기 때문이에요. 정상혈압은 120에 80인데 고혈압은 140에 90이더라. 베개랑 척추는 수평이 되게 해라 그랬어요. 수평이 된다는 건 이렇게 일자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베개가 굉장히 낮아야 된다. 또 가슴 압박의 위치는요. 흉골 아래에 2분의 1 지점이라는 거. 이 중간에서 2분의 1 요 아래쪽입니다. 대상자가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네는데 뭐 한 2초 정도 또는 뭐 3초 후에 질문해라. 바로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판정은요. 신청하고 나서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30일 안에 한 달 안에 판정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엄마 3등급 받을 줄 알았더니 4등급 받았어. 뭔가 이의 신청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의 재개는요. 통보일로부터 3달입니다. 90일 이내이다.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이제 그 등급 썼어요. 갱신해야 되는데 유효기간 끝나기 언제부터 갱신해야 될까요? 3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예요.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유효기간 갱신은요. 2가지 숫자가 나온다. 갱신만 3달에서 한 달까지 2가지의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장기 요양의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다 이것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요것만 알고 계세요. 최소 2년마다 받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2년인데요. 만약에 4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면 2024년에 등급 다시 갱신하잖아요. 갱신 언제?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그랬을 때 만약에 똑같이 4등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요. 3년 후에 받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2년 후에 받고 그 다음엔 3년이에요.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요. 처음에 2년 후에 받았는데 또 1등급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2년이 아니라 4년 후에 받아라. 2, 3, 4등급은 2년 후에 받고 그 다음에 똑같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3년마다 받아라 이 얘기예요. 5등급은요. 2년마다 그냥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등급 점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저 실례합니다. 키가 몇 cm세요? 했더니 195cm입니다. 그랬어요. 1등급은요 95점 이상입니다.
발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세요? 275cm예요. 그러더라고요. 2등급은요. 275, 75점 이상입니다. 공을 들고 있는데요. 그 농구공의 각도는요? 그랬더니 360도예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1등급은요. 95점 이상, 2등급은요.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 이거 외워지지 않았나요? 키 195cm, 발 275mm, 3등급은 360도. 이렇게 해서 1, 2, 3등급 등급 점수를 암기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 전화번호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농구 강습을 좀 받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451-545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이면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95점 이상이면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는, 물론 우리는 95점이 195cm에서 1등급인 걸 알지만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전일진입니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요. 일진입니다. 1등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상하죠? 2등급은요.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이렇게 외웠어요. 또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3등급은요.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75점 이상이면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면 몇 등급이에요? 일단 275mm 이거 기억하니까 2등급. 그리고 이상하죠? 해서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이다. 여러분 1등급은요. 95점 이상이고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은요. 75점 이상이면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상하죠? 3등급은요. 3분만 시간을 주세요. 60점 이상이면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등급 점수가 시험에 막 나오진 않는데 요거는 또 모르면 되게 불안한 부분이라서 알고 갈게요. 숫자, 심폐기능이 멈추고 4분에서 6분 지나면 뇌사돼요. 뇌가 손상된다는 거. 그래서 심정지 되면은 빨리 심폐소생술 해줘야 되잖아요. 119 오기 전에. 자동 심장 충격기, 심장 리듬 분석은 몇 분마다 하죠? 2분마다 합니다. 이거 보통 3분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2분마다 해요. 또 뭐 냉동실 온도 15도 이하래요. 이것까지는 별로 외우라고 하고 싶지 않고요. 목욕물 온도는 40도 내외다. 우리가 정상적인 습도는 40에서 60%가 좋다는 거. 실내 온도는 한 18도가 좋은데 이것도 그냥 성인이냐 노인에 따라 달라요. 뭐 노인인 경우는 22도까지도 오케이 합니다. 오음 하면은요. 건조 후 3일간 사용을 금지한다. 또는 72시간 동안 금지한다. 하루는 24시간이니까요. 곱하기 24하면 72시간. 말이 이렇게 바뀌어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국가고시는 보기를 계속 달리 내고 파트, 키워드는 거의 비슷하게 내기 때문입니다. 순서, 입안 닦아낼 때 어떻게 닦죠? 위에 닦고 아래 닦습니다. 다시 위에 닦고 아래 닦습니다. 이렇게 크게만 기억하세요. 위에는요. 윗니와 윗잇몸이 있어요. 그러면 아래는요. 마찬가지로 아랫니와 아랫잇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또 잇몸 먼저 닦고 이 닦으래요. 윗니, 윗잇몸, 아랫잇몸, 아랫니. 한마디로 그냥 위에 닦고 아래 닦는다. 크게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입천장이 나오죠. 다시 아래로 내려와요. 혓바닥이 나옵니다. 그리고 볼의 왼쪽, 오른쪽을 닦아주면 되겠어요. 기억하시겠죠? 위, 아래예요. 윗니와 윗잇몸, 아랫잇몸과 아랫니, 입천장, 혓바닥, 볼 안쪽, 볼따구니 닦아줍니다. 되셨죠? 설거지 순서. 식당 갔어요. 제일 먼저 컵에다 물 받죠. 그리고 수저 놓습니다. 요 순서가 바로 설거지하는 순서예요. 컵 중에서도 유리컵. 그리고 밥그릇이 밥풀만 묻어있으니까 좀 깨끗하다. 그 다음에 국그릇이 좀 괜찮다. 반찬은 뭔가가 양념이 많다. 제일 좀 지저분한 거, 기름기 많은 거? 프라이팬이라는 거. 침상, 목욕, 얼굴 닦는 순서.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그랬잖아요. 눈 닦아요. 눈 안에서 밖으로 닦잖아요. 그 다음에 코 닦아요. 입술 아니고 볼따구니를 닦습니다. 그리고 입술 닦고요. 이마 닦아주고 귀 닦아주고 목 닦아주는 거예요. 회음부는요. 항상 맨 마지막이 항문이라는 거. 왜?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고 똥에서는 대장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장균부터, 이 항문부터 앞으로 닦으면요. 이 대장균이 질 요도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요도질 항문이다. 여성분들 자기의 생식기를 보세요. 요도 있죠? 그 아래 질 있죠? 그리고 항문 있습니다. 이 순서라는 거예요. 통목욕 시, 씻을 때는요. 항상 발 쪽, 먼 쪽부터 닦습니다. 그리고 발에서 종아리 쪽으로, 팔에서 몸통 쪽으로 그렇게 닦는다는 거예요.
대상자 집이 도마와 칼이 1개야. 그러면 어떤 순서로 닦냐? 일단 채소나 과일을 썰고요. 그 다음에 과육, 생닭, 과일, 육류, 생선, 닭고기 순이에요. 닭고기에는 살모넬라균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뭐 채소나 과일은 익히지 않고 먹기 때문에 먼저 잘라요. 그 다음에 육류, 생선, 닭고기 순서이다. 과육, 생닭.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중요하죠. 우리가 요양보호를 하면서 대상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체의 기능이 증진됩니다. 또 삶의 질이 향상되겠죠. 혼자서 맨날 움직이지 못하다가 요양보호사가 와서 집에서 뭐 밥도 해주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인지 지원도 해주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줍니까? 삶의 질이 향상된다. 요양보호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목적은요. 서비스의 연속성과 표준화에 기여를 해요. 이게 뭔 말이야? 제가 요양보호사로 대상자 1년 동안 돌봤어요. 근데 이제 일을 안 하게 됐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가 왔을 때 이 대상자의 기록을 본단 말이에요. 아, 이 대상자분은 이런 서비스를 받으셨구나. 연속적으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드려야겠죠. 그리고 표준화, 어느 정도 스탠다드한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연달아서 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 다 기록이라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는요. 뭔가 기록을 해요. 내가 3시간 동안 활동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책임감이 생기겠죠. 그걸 다 잘 입력을 해야 또 돈이 나오니까요. 월급이 나오니까요. 또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약에 치매 대상자 인지 자극 훈련했어요. 이 프로그램 했더니 많이 좋아졌어. 그랬을 때는 뭔가 평가도 할 수 있다는 거. 위염, 그리고 뭐 위궤양 이런 차이까지는 나오지가 않는데 배고플 때 아프면 위염이다. 뭐 새벽에 불편하면은 위궤양이다.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위궤양입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등급이 나온다 하면 이게 뭘까요? 인정서입니다. 제가 원래 글씨 잘 쓰는데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쓰니까 좀 안 예쁘게 써져요. 죄송해요. 등급이 나온다. 엄마가 만약에 치매가 있으셔서 장기요양 신청했어요. 그러면 5등급 나왔어. 이게 어디에 표시된다? 인정서에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데이케어 센터 보내드리려고 해. 그랬을 때는 이 한도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뭐 한도액이 100만 원이야. 여기서 내가 얼마를 쓸 수가 있는지, 데이케어 센터 가면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이 비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이용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용 계획서이다. 원래는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였죠? 표준이 개인별이란 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개인별이 나오든 표준이 나오든 이용하는 계획서는 돈 얘기가 나온다. 등급이 나오면 인정서다. 여러분 이거 너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일단 1등급, 2등급 이런 등급이 나오면은 뭐라고요? 이 등급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인정서예요. 대상자 인적 사항 나오죠. 이름, 기호보, 뭐 나이, 주소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5등급 나왔어. 유효기간 2년이야.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복지용구 뭐 빌릴 수 있는지 쫙 나와요. 그랬을 때 이용계획서도 같이 나오는데 만약에 100만 원이 한도액이다. 그럼 시설 갔을 때 우리 재가급여는요. 15% 내가 부담하고 시설급여는요. 20%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럼 총 100만 원일 때 내가 15만 원 내냐 20만 원 내냐 이런 부담액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용계획서라는 거예요. 이제 비교되시죠? 등급은 인정서. 나의 등급을 인정해 준 게 인정서. 돈에 대해서 내 한도액이나 본인 부담률을 알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서이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집 밖에서 하는 일과 집 안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 밖에서 하는 건 뭐예요? 밖에서 하는 활동이죠.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집 밖에서 하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은행 가서 돈 좀 찾아주세요. 병원 가서 처방전 좀 받아다 주세요. 동사무소 가서 뭐 좀 띄워다 주세요. 이거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집안일 해주는 거, 밥 해주고 청소하고 세탁해주는 거 뭐죠?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예요. 생활이잖아요. 밥 해먹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또 스킨십이 필요하다. 구강관리, 식사도움, 체위 변경, 관절의 구축 예방, 화장실 이동 돕기 다 몸이 닿아야 되죠. 스킨십이 필요한 건 뭐죠?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체가 닿는 것은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것. 또 급여의 종류, 어떤 급여의 종류? 재가 급여의 종류. 있을 집 가예요. 집에서 받는 서비스잖아요. 주야간 보호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해주죠. 또
일정 기간, 뭐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런 기간은요. 단기 보호예요. 아들이 해외 출장 일주일 잡혔어. 엄마 단기 보호에 맡긴다. 이거는 일정 기간이니까 단기 보호고요. 엄마 9시에 데이케어 센터 가서 6시에 집에 왔어. 이거는 일정 시간만 가 있는 거니까 주야간 보호라는 거. 재가급의 종류 또 뭐 있어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또 일정 시간 하는 주야간 보호, 또 일정 기간 하는 단기 보호, 복지연구에 대여, 기타 뭐 서비스라고도 하죠.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현금급여, 가족 요양비가 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장기 요양 인정의 신청 절차.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하면요. 직원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집으로 찾아와요. 방문 조사합니다. 뭐 52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요. 만약에 엄마가 치매기가 있어. 그래서 신청했다고 하면요. 오늘 날짜는요. 나이는요. 요일은요. 계절은요. 이런 거 막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판정이 됐어. 다니고 있는 병원, 치매약을 받고 있는 병원에 뭐 이걸 제출하라고 서류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가 그거 보고서는 알아서 컴퓨터로 공단에 입력을 해서 자동으로 전송을 시켜줘요. 그래서 의사소견서가 일단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공단 자체에서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등급을 판정해요.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만 볼게요. 체위, 총정리. 호흡이 곤란하다 하면은요, 상체를 올려줍니다. 반자위는 한 45도고요. 완전히 좌위로 앉는 것은 90도예요. 또 둔부, 엉덩이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시의 자세, 좌측 심수위라고 해서요. 이렇게 옆으로 눕는 자세예요. 항문 관장하는 자세이기도 하고요. 또 앙하위, 똑바로 누운 자세가 앙하위예요. 가장 체위의 기본이다. 배횡하위, 여성 회음부 자세.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면 뭐 기저귀도 갈고 회음부 간호를 할 수 있죠. 복이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을 때는 이 긴장 완화를 위해서 어디다 타월을 받쳤죠? 발목이나 아랫배에 받쳤습니다. 그리고 회복 자세, 시험 문제에 뭐 글쎄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옆으로 돌려 눕힌다. 뭐 이게 회복 자세라는 거, 이 정도요.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 이거는 사실 요양보호사 1번 문제에 항상 나오잖아요. 뭐가 증가하고 뭐가 감소해요? 내향성이 증가하죠. 경직성이 증가하고 조심성이 증가합니다. 이 중에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변화를 싫어한다, 뭔가 딱딱하다, 말랑말랑하지 않고 유연하지가 않다, 뭐예요? 경직되어 있다, 경직성이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신중해지고 망설여서 웬만한 걸 못해, 결정장애가 있어, 이거는 조심성입니다. 조심조심, 느려지고, 이렇게 키워드를 연결하세요. 내향성도 증가합니다. 또 뭐 감소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현대 사회의 가족 변화는요. 노인을 부양할 때 공적인 부양, 나라에서도 도와주고요. 사적인 부양, 내 노인 자신도 부양하고 자식이나 가족들도 도와주는 그런 협력적으로 병행을 해야 된다. 부모와 자녀 관계, 수정 확대 가족이에요.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가 부모를 보살펴 주는 게 수정 확대 가족이죠. 최근 국시에도 나왔어요. 부부는요. 동반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 대상자는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65세 이상은요. 질병명 상관없이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그냥 됩니다. 그런데 65세 미만이어도요. 노인성 질환자는 돼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 뇌졸중은 또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뉘죠. 하여간 겨동은 둘 다 불편해야 돼요. 일상생활도 어려워야 돼요. 몸이 뭔가 불편해야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그게 뭐 결핵이든 교통사고든 질병명은 상관이 없어요. 65세 미만만 노인성 질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성 대상자 되냐 안 되냐? 됩니까 안 됩니까? 70세면 이미 질병명이 상관이 없어요. 그쵸? 아시겠죠? 병원에 입원 중인 뭐 몇십 세, 병원에 입원 중이면 일단 공단의 혜택을 받으니까 이중 혜택이 안 돼요. 퇴원하고 신청하세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한 기간을 보호해주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한다는 거. 치매가 걸린 것 같아. 초기에 상담하고 검진하는 거. 이게 어디예요?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이게 보건소에 있습니다. 16번. 거액의 돈을 입금해달라고 부탁할 때 함께 가서 입금한다. 또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같이 가서 바꾼다. 17번.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나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뭔가 방치하는 느낌 들죠. 수협이나 손톱이 지저분하다. 아파도 돈 없어서 병원에 안 모시고 간다.
노인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집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임이라고 해요. 방치하는 거죠. 또 집 밖에 있는 거, 시설에 입소하고 연락이 두절됐어, 자식이. 또 배의 노인을 발견했어. 배의 노인은 어디 있어요? 길거리에 있죠. 그때 자식한테 전화했더니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바로 유기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있냐, 집 밖에 있냐로 방임과 유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경제적 학대랑 방임이 너무 헷갈리다 하시는데 사실 저도 헷갈립니다. 뭐 경제적으로 뭐 생활을 단절했어. 어떤 것은 경제적 학대이고 어떤 건 방임이냐. 일단 뒤에 서술어에서요. 뭔가 방치했다, 방관했다 그런 느낌이 가면은 무조건 그냥 방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대상자 몸에 멍을 발견했다. 학대의 신고 어디다 하죠?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기관에다 합니다. 1577-1389 1577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해서 1389예요.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해서 19번 장기 요양요원의 권리침해 상담 그리고 뭐 교육 이런 지원 업무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원센터인데 장기 요양요원의 지원센터이다. 요양보호사가 장기 요양요원이죠. 또 사회복지사, 뭐 간호사, 방문간호사, 방문간호조무사 이런 직군들이 요양요원이 되겠습니다. 20번 제가 방문 중에 엉덩이를 만질 경우 만졌어. 부적절한 성행동은 어떻게 하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부적절한 성행동은 단호하게 이게 일단 답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상담, 법적 대응 시에는 내부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와요. 어떤 직업윤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요? 자기관리를 잘합니다. 항상 공부를 해야 돼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뭔가 대상자 케어가 돼요. 엄마가 만약에 치매 대상자예요. 근데 내가 하나도 모르고서는 그냥 그 돈만 받으려고 요양보호사 따려고 했다가 배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 치매가 이렇게 화내고 했을 때 다독거렸어야 되는구나. 엄마가 뭐 나 돈 훔쳐 갔다고 했을 때도 화내지 않았어야 되는구나. 함께 찾아볼까요? 이랬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일정이 변경되면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대상자가 집에 없다면요. 메모 남기고요.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 유지 안 하면 이의 벌칙이 있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여기서 3.3이었어요. 환자 비밀 누설할 때요. 복지용구 구매 알선 행위는 하지 않고요. 뭐만 할까요? 정보만 줍니다. 정보 제공만 한다는 거예요. 12번 요양보호사가 자기관리를 위한 스트레칭 방법 이 문제 정말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상하 좌우 교대로 합니다. 반복은 5에서 10회 또 5에서 10초 쉬고 유지 이때만 숫자가 늘어나요. 10에서 15초로 유지한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각도예요. 23번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요. 무릎을 굽혀요. 허리를 굽혀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자세 하는 거잖아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무릎을 구부립니다.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편다. 무게중심은 낮추고 지지머는 넓힌다. 여러분 아시겠죠? 24번 결핵이 의심이 되는 대상자입니다. 결핵이 아니라 의심이 돼요. 그럼 이 감염된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2주에서 1개월 이후 한 달 정도 후에나 이게 그동안 잠복기로 있다가 그때 이제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이때 엑스레이를 찍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2주에서 1개월 이후를 어떤 문제에는 일정 기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맞다 생각하셔야 돼요. 보호장비, 마스크, 뭐 장갑 착용합니다. 결핵 의심 대상자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합니까? 사실 마음은 중단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대상자 누가 돌보죠?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코로나 환자들도 지금 의료진들 다 마스크 끼고 다 상대하고 얼마나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중단하면은 이 세계가 돌아가겠어요? 대한민국이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요양보호사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침구류는 그늘에 말려요? 햇볕에 말리죠. 결핵 치료제를 복용한다? 아니에요. 확진이 됐을 때 먹는 거예요. 결핵약은요,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먹습니다. 왜? 그 내성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를 골고루 먹어요. 결핵약 먹으면 간이 상한다 이 말입니다. 공복에 한 주먹씩 먹기 때문에 결핵약은 섣불리 막 시작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내성 때문에 중간에 끊으면 안 되고 무조건 장기 복용해야 되거든요. 결핵의 증상은요. 2, 3주 이상의 기침입니다.
여러분이 2주 이상 기침을 하시면 결핵인가 보다 생각하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셔야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봄쯤에 기침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인가? 강의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도 숨이 너무 차가지고 컥컥거리고 기침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었어요. 역류성 식도염도 기침이 나더라. 2, 3주 이상의 기침이 나면요. 병원에서 그래요. 기침 얼마나 했어요? 2주 넘었어요? 물어봅니다.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결핵일 수 있으니까 사진 찍어보자. 이렇게 진짜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핵은요, 오후에는 열이 나요. 근데 밤에는요, 식은땀이 나요. 열이 식겠죠? 체중이 감소합니다. 여러분, 기침 하루 종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삐쩍삐쩍 마른다. 체중이 감소한다. 근데 내가 지금 기침 엄청 해. 난 돼지야. 그러면 여러분, 결핵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25번. 예방접종은요, 10에서 12월 사이에 한다. 뭐지? 걸리면 일주일 정도 쉬어야 된다. 1년에 한 번 접종한다. 독감, 인플루엔자입니다. 또, 감염됐을 때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중단한다. 우리 뭐 배웠죠? 노로바이러스예요. 이게 잘못 먹어서 생기잖아요. 무슨 조개 같은 거 잘못 먹어서 생기지 않습니까? 굴 같은 거? 그랬을 때는 2, 3일 동안 이 손으로 내가 요리하면은 그 대상자도 걸린다는 거. 소화기계 변화. 늙으면은 어떤 맛을 못 느끼나? 노화에는요, 단짠을 못 느낍니다. 느끼지 못한다. 단맛, 짠맛을 못 느끼니까요. 설탕, 소금을 엄청나게 넣어요. 음식 맛이 변해요. 아유, 내가 옛날에 요리 잘했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입이 짠지 요리를 못한다. 오히려 맛을 못 느끼는 겁니다. 어떤 걸 잘 느껴요? 인생의 쓴맛, 신맛을 오히려 잘 느낀다. 쓴시는 유일하게 더 높다. 아이고 쉬어라, 아이고 써라. 진짜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외우면 다 틀리죠? 인생의 쓴맛은, 쓴시는 더 높아진다는 거. 나이 먹고 다 나빠지는데 오히려 더 높아지는 거 있나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것은 쓴신이라는 거. 단짠은 못 느낀다. 설사로 탈수가 예상된다고 하면은 물 먹어야죠. 수분을 섭취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병일까요?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있다. 알레르기 하면은 기침 날 때 천식입니다. 알레르기 하면 천식이에요. 꽃구경 갔어. 알레르기야. 그러면 천식입니다. 고양이 털 만졌어. 알레르기야. 천식이에요. 기관지가 협착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를 이렇게 쭉쭉 빨고 나서 30분 정도 있다가 기관지 이렇게 좀 열리면 운동 같잖아요.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돼 있어. 집안에 따뜻하다가 갑자기 찬데 나가면 기침이 엄청나게 난다는 거. 이게 천식이라는 거.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기침 나는데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왜 세탁해? 찐득이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 굳는다. 폐의 가스 교환이 감소된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잘 안 돼.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요, 폐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폐렴이 생긴다 이거예요. 가스 교환이 안 되면 폐에 염증이 생긴다. 이게 바로 폐염이다. 폐렴이다. 고혈압 대상자, 고혈압이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증상이 있어도 없어도 약을 계속 먹으래요. 증상 없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안 먹잖아요. 2, 3일 지나면은 막 뇌출혈 오거나 뇌경색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한번 먹기 시작한 사람은 죽는 날까지 먹어라. 그래서 고혈압 약 제약회사 쪽에 시장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정말 주변에 2-3명 중에 1명은 먹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시기예요. 저염, 저지방 시기가 중요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뒷골 땡기죠? 그게 혈압이에요. 고혈압 약은 뭐랑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몽 주스. 저 자몽 주스 엄청 좋아하는데 자몽 주스랑 먹으면 약발이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혈압이 뚝뚝 떨어지나 봅니다. 그리고 뭐를 섭취해라? 칼륨, K. 칼륨을 섭취해라. 왜? 칼륨은요, 우리 몸에 있는 염분을 빼내줘요. 고구마, 바나나, 우유, 시금치 이런 게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철분제는 뭐랑 먹고 칼슘제는 뭐랑 먹어요?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 정말 국가고시 맨날 나와요. 철 좀 들어라 이 C. 철분제는요, 비타민 C랑 같이 먹었죠? 이거를 요양보호사에서 뭐라고 해요?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랑 먹는다. 이거는 간호조무사에서 원하는 국가고시 답이고요.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이게 바로 요양보호사에 원하는 답입니다. 칼슘제는 뭐랑 먹어요? 비타민 D랑 먹습니다. 이거 맨날 여러분 헷갈리시잖아요. 정말 허구 한 날 틀려요. 제발 철 좀 들어라 이 C.
비타민 C, 오렌지 주스. 이거 정말 틀리시는 분 양심이 없습니다. 귀여보 보시면서 이 문제 틀리신 분은 정말 너무한 거예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